변 안에 가지고 있는 대사사물의 찌꺼기가 내 몸에 다 독소로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바른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바른 지식, 또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성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네, 변비를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나는 2, 3일에는 한 번씩 가니까 괜찮아요. 가끔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요. 가끔 우유나 푸른 주스 먹고 쏟아내니까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변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틀, 3일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한 번 꼭 화장실에 가셔야 돼요. 자, 그 이유는요. 변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 시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식을 섭취하고 그 찌꺼기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고형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12시간에서 24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섭취한 음식은 음식 상태로는 굉장히 깨끗한데요.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 찌꺼기가 된 상태는 굉장히 독한 찌꺼기, 쓰레기,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빠져나가지 않으면 내 몸속에서 독소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오랫동안 머무를수록 변이 점점 수분이 흡수되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넘어서서 무려 48시간, 특히 72시간까지도 머무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딱딱해지고 마치 토끼똥처럼 갈라지면서 굉장히 힘든 변을 보시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일주일씩 변비를 누가 원해서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2, 3일 한번 가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도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변 안에 가지고 있는 대사사물의 찌꺼기가 내 몸에 다 독소로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위, 장, 간 순환도 하고 있고요. 장, 뇌, 축으로 장뇌 순환도 다 됩니다. 그런데 내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 독소가 내 몸속에서 한 3, 4일, 일주일 계속 머물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찼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찼는데 버리지 않고 3, 4일, 일주일 동안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계속 거기서 악취가 나고 문제가 생기겠죠. 내 몸에서도 변이 오랫동안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변에 있는 독소가 계속 흡수가 됩니다. 간으로도 흡수가 되고 또 장뇌축에 의해서 뇌로도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가끔 편두통도 심한 분들이 계세요. 네, 장에 있는 독소가, 변의 독소가 이 뇌로도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간 기능도 같이 약해질 수 있고 만성 피로나 여러 면역 질환이나 조혈작용, 간이 하는 모든 기능들에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는 하루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게 원칙이고요. 이틀, 3일 만에 화장실 가시는 분들도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네, 이 변비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물론 변비의 원인은 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변 고형물들이 음식물이 원인이 돼서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잘 나가지 않는 음식물에 기인한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나 장의 연동운동 기능이 잘 되지 않아서 장 운동이 어떤 분들은 활발하지만 어떤 분들은 연동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오랜 기간 동안 약을 드신 분들의 경우 약물성 변비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 3가지 이 모든 원인들에 대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 음식물에 대한 변비는 이 방법을 쓰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변비 약을 굳이 드시지 않아도 되고요.
또 변비를 위한 이상한 음식을 먹어서 막 내보내는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변을 하루하루 매일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장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를 먹어주는 겁니다. 자, 식이섬유 하면은 뭐 콩껍질, 또 쌀의 이 현미, 곡식의 껍질을 또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식이섬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콩껍질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자, 장에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장의 고용물을 더 잘 만들어내는 것은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자,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과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에 있는 고용물들을 부드럽게 또 물과 함께 팽창시켜서 장에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만성변비, 50년 만성변비, 또 어떤 분은 70년 만성변비도 해결이 됐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과일 밥을 드세요. 과일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과일이 밥이 되나요? 과일이 밥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에 있는 불순물들 또 여러 고용물들을 아주 잘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과일밥을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것보다 혹시 만성변비가 오래 되신 분일수록 하루 종일 또 이틀 또는 3일까지 과일 식사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약을 먹어서 막 배를 아프게 해서 화장실 가는 것보다 달콤하고 신선하고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한 과일을 많이 먹어서 화장실 가는 거 굉장히 좋고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 설사를 일으키고 막 약물로 인해서 유도하지 마시고 수용성 식이섬유,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이 음식이,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식사 3일만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틀 안에도 한 3끼, 4끼 먹었는데 아주 쾌변을 봤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만약에 변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요, 아침 식사만 과일로 바꾸셔도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과일밥, 과일 식사 이걸 기억하시고 변비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꼭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이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